저주를 거는 사람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사람에게 저주를 건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기 마련이죠. 그런 일을 대비해 일본에서는 그런 저주를 대신 해주는 곳이 있으며 그곳에서 직접 일해본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본 투채널 괴담. 저주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긴 일. 나는 2년 전까지 저주대행 아르바이트를 했었다. 이 회사는 심령 DVD 같은 걸 주로 만드는 프로덕션으로 업계에서도 나름대로 자리를 잡은 곳이었다. 그 외에도 부적이나 점술 도구 같은 걸 통신 판매로 팔았다. 지금도 잘 영업되고 있다. 내가 담당했던 것은 부두 계열의 저주였다. 의뢰자에게 저주를 걸 상대의 손톱과 머리카락을 받은 뒤 부두 진흙 인형에 집어넣고 주문을 외우며 바늘로 찌르는 일이었다. 모든 과정은 사진을 촬영해서 의뢰인에게 보고한다. 요금은 3단계 플랜으로 나뉘어져 있고 나름대로 가격이 좀 되지만 3개월 이내에 효과가 없으면 전액 환불이 가능했다. 거진 70% 정도 환불을 받아갔던 걸로 기억한다.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2달 정도는 아무 일도 없었다. 그 후 3달째 되던 무렵 온몸에 심한 발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병원에서는 내부 장기에 문제가 있어서 생긴 것이라는 진찰을 받았다. 그리고 그 무렵부터 내 주변에서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했다. 키우고 있던 고양이가 갑자기 나를 피했다. 원래부터 그렇게까지 부침성 있는 녀석은 아니었지만 좀 이상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수족관에 키우던 열대어들이 전부 죽어서 둥둥 떠있던 적도 있었다. 뜰에 있는 나무 한 그루가 말라 죽고 주변에는 바퀴벌레나 파리 같은 벌레가 드글드글했고 한 번은 책을 열었더니 큰 지네가 한 마리 끼어있던 적도 있다. 집이 외곽 쪽 동네에 있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정도였다. 하지만 얼마 뒤부터 아버지의 모습이 점차 이상하게 변해갔다. 아버지는 아직 50대로 꽤 엄격한 회사에 다니시고 있다. 매일 새벽 3시가 넘으면 잠옷 차림으로 집 밖으로 나갔다. 그러고는 1시간 정도 지나서 돌아오시는데 손이 진흙투성이인데다 손톱 안까지 흙이 빽빽하게 차 있었고 큰 소리를 내면서 나가는데도 아침에 물어보면 어디 나간 적 없다고 대답하시는 거다. 같이 살던 누나네 3살 난 조카가 자다가 배를 혼자 쥐어뜯어 피투성이가 된 적도 있었다. 물론 죄다 우연히 겹친 것이라 하면 할 말은 없지만 나도 그 무렵 매일 같은 꿈을 꾸고 있었다. 내가 방 침대에서 자고 있으면 7명의 사람이 나를 둘러싼 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이었다. 다들 일본식 잠옷 같은 걸 걸치고 나를 내려다보며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내젓고 있었다. 이런 꿈을 2주가량 계속 꾸고 괴상한 일들이 이어지다 보니 자연스레 저주대행 아르바이트가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다. 그 일을 겪고 나서 친구에게 상담을 했더니 점쟁이를 소개시켜 준 것이었다. 친구 말로는 그 점쟁이가 영험하다기에 한번 만나보기로 하고 약속을 잡았다. 다음날 만나서 하는 말이 아니나 다를까 저주대행 아르바이트 때문에 점점 나쁜 기운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특히나 부두 계열 저주는 본인보다는 주변에 아끼는 것들에게 재앙이 몰린다고 한다. 꿈속에서 나를 내려다보던 7명은 미사키라는 것으로 나를 지키는 7명의 조상이라는 말을 들었다. 나는 일주일 뒤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고 거짓말처럼 이상한 일들이 싹 사라졌다. 그 후 추석날 가족끼리 근처에 있는 위패를 모신 절에 성묘를 갔다. 후미진 곳에 있는 무덤 주위 흙이 유골함이 보일 정도로
마구 파헤쳐져 있었던 것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있다.